감성적인 공간과 한국 전통의 고즈넉함이 나란히 숨쉬는 성북동. 나만 알고 싶은 동네로 아는 사람들만 즐기는 보물 같은 곳입니다. 외국 대사들과 부자들이 사는 전통 부촌으로 많이 알려졌지만 아래쪽엔 서민적인 풍경도 함께 어우러져 다채로운 매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나들이 코스를 쉽게 짤 수 있도록 한성대 입구역 주변부터 살펴보고 성북로 아래쪽과 위쪽 그리고 대사관로까지 차례대로 살펴보겠습니다. 한성대 입구역 5번이나 6번 출구에서 나와 버스를 타고 메인 성북동길로 바로 올라가도 되지만 한성대 입구역 주변에도 맛있고 감각적인 공간들이 있어 먼저 몇 곳 소개드리겠습니다. 한성대 입구역에는 성북동 주민들이 좋아하는 오래된 맛집들이 있습니다. 국시집은 1960년대부터 경상도식 국시를 판매했는데요. 김영삼 대통령이 즐겨 찾던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성북동 명문 막국수도 유명인들이 즐겨 찾는 맛집입니다. 직접 뽑은 쫄깃한 면이 특징인데요. 처음에는 맛이 심심한가 싶었는데 먹을수록 담백하게 맛있었습니다. 명태식혜가 올라간 비빔 막국수도 자극적이지 않고 깔끔한 맛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근처에 있는 성북동 칼국수는 낙지를 고명으로 올린 칼만둣국이 인기 메뉴입니다. 그리고 이 주변에는 맛있는 양식집들도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흔치 않은 생면 파스타집이 있어 들러봤습니다. 이탈리아산과 국내산 재료로 정성스럽게 만들어 인기가 많은데요. 피스타치오 카치오 페페는 견과류와 치즈가 어우러져 고소하면서도 부드러웠고 시칠리안 토마토 파스타는 수제 브라타 치즈를 곁들여 먹으니 풍미가 한층 살아났습니다. 저녁에 분위기 내기 좋은 작은 펍 쿠바는 사장님이 쿠바 여행 후에 차린 가게인데요. 성북동에 외국 대사관 저택이 많아서 그런지 이국적인 컨셉이 더욱 재미있게 느껴졌습니다. 해밍웨이가 즐겨 마셨다는 칵테일에 치즈와 살라미 등이 꽂힌 쿠바 스페셜을 곁들이니 실제 쿠바에 온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성북동은 도성 밖 북쪽에 위치한 동네라는 뜻에서 이름이 유래되었는데요. 조선시대에는 군대가 들어서 있던 한적한 마을이었습니다. 1970년에 청와대로 이어지는 삼청터널이 개통되면서 성북동 산자락에는 외국 대사관과 대사관 저택, 재벌들의 저택이 들어서기 시작했는데요. 외국 대사와 가족들이 많이 살고 있기 때문인지 성북동에는 맛있는 빵집이 곳곳에 있습니다. 한성대 입구역 근처에는 1968년부터 자리를 지켜온 나폴레옹 과자점이 유명합니다. 6번 출구 골목 안쪽에는 포르투갈 전통빵집도 숨어 있습니다. 나따드 나따에서는 포르투갈 출신 베이커가 만든 전통 디저트를 맛볼 수 있습니다. 홍콩식 에그타르트의 원조인 나타는 오리지널과 바닐라만 모두 식감이 부드럽고 달달해서 맛있었습니다. 텐투갈은 제 입엔 많이 달았지만 포르투갈 수녀들이 처음 만들어 먹기 시작했던 디저트를 경험할 수 있어 좋았습니다. 사만커피 로스터스는 핸드드립 커피 맛집으로 LP 음악의 감성적인 사운드 덕분에 더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카페입니다. 회로커피는 오래된 한옥을 개조한 카페로 한국적인 분위기에 마음이 차분해졌는데요. 로스팅도 직접 하고 제철 커피와 제철 재료를 활용해 드립 커피와 시즌 음료 구성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아인슈페너는 쫀쫀한 크림과 깊은 커피 맛이 잘 어우러져 대표 메뉴로 손색이 없었습니다. 레몬과 자몽, 유자를 섞은 샤베트는 상큼하고 신맛을 좋아하는 분들께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성북동에는 많은 문인들과 예술가들이 모여 살면서 문화예술촌을 이루었습니다. 그 시절 문인들의 사랑방을 떠올리게 하는 헌술방이라는 가게에 들러보았는데요. 지하 1층에는 헌책에 둘러싸인 보틀숍이 있습니다. 1층부터 3층까지는 카페와 술집으로 운영됩니다. 술에 안주를 곁들여 조용히 이야기 나누기 좋고 음료 한 잔에 책을 읽으며 쉬어가기에도 좋은 공간입니다. 대한민국 연극의 메카라 불리는 대학로가 근처에 있어서 그런지 이곳에도 문화생활을 즐기는 사람들이 많이 보였습니다. 성북예술창작터에서는 젊고 창의적인 기획전시를 무료로 관람할 수 있는데요. 사진도 남기며 재미있게 감상할 수 있습니다. 하코 갤러리 아트샵은 편집숍처럼 꾸며진 작은 갤러리입니다.
한옥 공간에 아기자기하게 전시가 펼쳐져 있어 머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순해지는 곳입니다. 전시 외에도 귀여운 소품들이 많아 잠시 들리기 좋은 공간입니다. 성북동 엽서 가게는 다양한 종류의 엽서와 문구류도 함께 판매하고 있습니다. 편지를 직접 써볼 수 있는 자리도 마련되어 있고 실링 스탬프로 포장해 볼 수도 있어 소소한 추억을 남기기에 좋습니다. 성북로는 북악산에서 청계천으로 흘러가는 성북천 위를 덮어 만든 도로입니다. 지금은 대부분 성북로 아래에 묻혀 흐르지만 성북천 분수광장부터는 다시 물길이 드러나 있습니다. 성북로 아래쪽 길에서는 매년 5월 세계 음식 축제가 열리기도 하는데요. 먼저 성북로를 오르기 전에 꼭 들러야 할 김밥집이 있습니다. 박고지 김밥으로 유명한 호랑이 김밥인데요. 처음엔 가격이 조금 부담스러웠지만 한 입 넣는 순간 납득이 되었습니다. 박을 말려 졸인 박고지는 굉장히 부드러웠습니다. 성북로를 걷다 보면 골목 안쪽에 옛날 중국집이라는 레트로한 간판이 눈에 들어옵니다. 이름처럼 오래된 이곳은 탕수육이 맛있기로 유명합니다. 도우센트는 피자가 대표 메뉴인 양식집입니다. 건강한 재료에 감각적인 공간이 어우러져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동네 인기 술집인 성북동 구포국수를 지나 올라가면 필스 바베큐가 나옵니다. 멕시코 요리 케사디아가 정말 맛있는 곳인데요. 수제 살사 소스를 곁들이면 매콤한 풍미가 더해져 더 매력적입니다. 포크 바베큐는 밥과 야채가 골고루 나와 든든하게 한 끼 식사로 좋았습니다. 옆에 있는 카레도 인기 맛집인데요. 천연 향신료만으로 만드는 카레는 시금치 카레를 제외하고 계절별로 메뉴가 바뀝니다. 성북로 아랫길에도 맛있는 빵집과 카페들이 있는데요. 주민들에게 꾸준히 사랑받고 있는 샤포 블랑은 매일 신선한 빵을 구워 속이 편한 것이 특징입니다. 인기 메뉴인 산딸기 프레첼은 짭짤하면서도 달콤한 맛이 조화로웠고 누텔라 프레첼은 과하게 달지 않아 건강하고 맛있게 즐길 수 있었습니다. 케이크 맛집으로 알려진 늘은 한옥을 개조한 카페로 고즈넉한 분위기가 매력적입니다. 직접 만든 케이크는 많이 달지 않아 부담 없이 즐길 수 있었고 커피도 기본적으로 맛이 좋아 기분 좋게 머무를 수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살라미 랩은 햄과 소시지를 직접 만드는 곳입니다. 사장님이 수도원에서 신부 수업을 받았던 시절에 이탈리아 신부님이 만들어주던 살라미 맛을 잊지 못해 직접 만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저는 매장에서 파스트라미 샌드위치를 주문해 보았습니다. 수제 햄의 풍미도 좋았지만 곁들여진 포테이토 칩이 독특한 맛을 더해 더 특별하게 느껴졌습니다. 이곳에는 전통 자수박물관을 비롯한 다양한 공방이 있는데요. 포트리 하우스는 감각적인 수제 도자기를 판매하는 카페입니다. 도자기의 예쁜 색감과 형태 덕분에 눈이 즐거웠고 커피와 맛있는 쿠키도 테이크아웃 할 수 있어 부담 없이 들리기 좋았습니다. 다음으로 들른 곳은 골목 안쪽에 숨어있는 책본향 서점이었는데요. 고양이 2마리가 상주하고 있어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가야 합니다. 고양이 관련 책이 많은 편이고 다른 분야의 책들도 고루 비치되어 있습니다. 귀여운 소품과 문구류도 다양해 고양이를 좋아하는 분들께 특히 추천드립니다. 성북동은 서울 도성 밖에서 문화재가 가장 많은 동네로 걷는 길마다 오랜 이야기를 품고 있습니다. 지금은 기술이 발전하면서 다양한 산업이 생겨났지만 조선시대에는 비단을 만들기 위해 누에를 기르는 양잠이 국가적으로 중요한 사업이었습니다. 나라에서는 누에 농사의 풍년을 빌기 위해 해마다 이곳 선잠단에서 왕비가 직접 제사를 지냈습니다. 이 내용은 선잠박물관에 가면 더 흥미롭게 전시되어 있는데요. 의생활을 중요하게 여겼던 조상들을 떠올리며 다양한 체험도 즐겨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이곳에는 성북쪽을 지키는 성북둔이 설치되며 군사 가족들도 함께 거주하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평지가 드물어 농사로는 먹고 살기 어려웠기 때문에 영조가 별도의 일감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옷감을 삶아 볕에 말려 희게 만드는 마정과 궁중에 납품할 메주를 만드는 훈조막을 두어 생계를 유지하게 했는데요. 마전터의 흔적은 표지석과 오래된 식당 간판에 남아 있습니다.
1930년대에 성북동이 새로운 주택지로 떠오르면서 자연을 사랑하던 문화예술인들이 이곳에 터를 잡기 시작했는데요. 성북 근현대 문학관에서는 성북구와 관련된 문학과 문인들의 이야기를 다양한 전시로 풀어내고 있습니다. 교과서에서 접했던 익숙한 작품들도 다시 만나볼 수 있습니다. 체험도 다양하고 책도 편히 읽을 수 있어 문학을 좋아한다면 꼭 들러보시길 바랍니다. 이 밖에도 일제강점기 때 훈민정음 해례본 등 우리 문화재를 지켜냈던 간송 전형필 선생이 세운 간송미술관, 한국 근현대 미술 전시를 선보이는 성북구립미술관 등이 있습니다. 성북로 윗길은 누들거리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오래된 면요리집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송간의 곰국수는 사골 국물에 직접 뽑은 면을 말아주는 곰국수가 대표 메뉴지만 고기 메뉴가 가장 인기 있습니다. 이곳에는 돈가스집 본점들도 모여 있는데요. 오박산의 돈가스와 성북동 칼만둣국은 나란히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가게에 들어가도 돈가스와 칼국수를 같이 주문할 수 있습니다. 고기만두와 김치만두가 하나씩 들어있는 자가제면 칼만둣국은 양념장을 넣지 않아도 국물에 간이 잘 배어 있어 맛있었습니다. 기본 왕돈가스는 어릴 적 추억이 떠오르는 익숙한 맛이었습니다. 수프도 함께 나오고 양도 많아 든든했습니다. 이 일대에는 기사들이 주로 방문하던 기사식당이 많았습니다. 미리 구워진 돼지고기를 내주는 돼지 백반집들이 특히 유명했는데요. 예전 이 근처 하천 위에 놓여있던 쌍다리의 흔적을 간판에 담고 있는 쌍다리 돼지 불백이 유독 눈에 들어왔습니다. 돼지 불고기는 쌈에 싸먹기 좋은 두께와 크기로 나왔고 양도 생각보다 적지 않아 만족스러웠습니다. 냉면과 고기를 함께 즐길 수 있는 불쌈냉면도 맛있어서 한 번쯤 들러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선동 보리밥과 나들이 후 보신하기 좋은 성북동 누룽지 백숙도 유명합니다. 누룽지 백숙집 건물 3층에는 리홀 뮤직 갤러리가 있는데요. 빈티지 오디오로 LP 음악을 좋은 사운드로 감상할 수 있습니다. 편집숍을 좋아하신다면 창원 빌딩 3층에 숨어있는 굿모닝 제너럴 스토어도 추천드립니다. 취향을 타지 않는 감각적인 일상용품이 가득하고 한양도성이 보이는 전망 덕분에 힐링까지 되는 공간입니다. 이곳에 누에신에게 제사를 지내던 선잠단이 있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이름을 딴 카페 선잠이 근처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실을 뽑고 옷감을 짜는 과정을 공간에 담은 듯 했는데요. 누에 고치 속으로 들어가는 듯한 독특한 공간도 있었습니다. 누에가 먹는 뽕잎을 활용한 메뉴도 눈길을 끌었습니다. 뽕잎 선잠 아포가토는 쌉싸름한 풍미와 단맛이 부드럽게 어우러졌고 생망고 빙수는 망고의 달달한 향과 부드러운 식감이 정말 맛있었습니다. 그 밖에도 카페 일상처럼 핸드드립을 잘하는 곳들이 많습니다. 밀곡가는 성북동에서 유명한 빵집으로 1호점과 2호점이 있습니다. 유럽식 전통빵은 1호점이 더 다양하고 2호점은 주로 식사빵을 팔며 커피와 음료도 주문할 수 있습니다. 취향에 맞는 지점을 가보시길 바랍니다. 아이콘은 골목 안쪽에 숨어있는 한옥뷰 카페입니다. 조용히 머무르다 가기 좋은 공간인데요. 커피도 맛있지만 무엇보다 당근 라페가 올라간 에그마요 토스트가 인기 있습니다. 바로 근처에는 한옥집을 직접 둘러볼 수 있는 최순우 옛집이 있습니다. 최순우 선생은 한국 문화와 예술의 가치를 알리는데 평생을 바친 미술사학자입니다. 정원에는 최순우 선생의 손길이 닿은 곳이 많다는데요. 그래서인지 들어서는 순간 전통 가옥의 아름다움이 몸소 느껴졌습니다. 오래된 한옥집 안에서 전통차를 즐길 수 있는 수연산방도 유명한데요. 이곳은 소설의 대가로 불리는 이태준 작가가 살았던 집으로 당시 성북동 문인들이 자주 모이던 사랑방이기도 했습니다. 이후 작가가 월북을 하면서 이 집을 여자 형제들에게 넘겼고 지금은 누님의 외손녀가 찻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격이 다소 높은 편이지만 아름다운 문화재 공간을 즐긴다고 생각하니 그만한 가치가 있었습니다. 조선 말기에는 권세가들의 별장과 별서들이 들어서기도 했는데요.
고종의 5째 아들이 머물렀다는 서울 성북동 별서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들어갈 수는 없지만 입구만 봐도 웅장한 분위기가 느껴졌습니다. 덕수교회 근처에 있는 이종석 별장에는 들어가 볼 수 있는데요. 이 별장 역시 성북동 문인들이 자주 모이던 곳이었는데 가옥 안으로는 들어갈 수 없지만 마당만 거닐어도 전통 건축의 멋을 느껴볼 수 있었습니다. 성북동에서 가장 유명한 곳이라면 아마 길상사와 이곳 시무장일 텐데요. 시무장은 님의 침묵으로 잘 알려진 한용운 선생이 말년을 보낸 곳입니다. 승려이자 독립운동가였던 한용운 선생은 조선 총독부 청사와 마주보고 살 수 없다며 집을 북향으로 지었는데요. 잃어버린 소, 즉 본성을 찾기 위한 장소라는 시무장의 이름처럼 잠시 머물며 조용히 명상해보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시무장이 있는 북정마을은 서울에 몇 남지 않은 달동네 중 하나입니다. 한국전쟁 당시 피란민들이 성곽 아래에 판잣집을 짓고 터를 잡으면서 마을이 형성됐는데요. 이곳은 김광섭 시인의 유명한 시 성북동 비둘기의 배경이기도 합니다. 조용히 골목을 따라 걷다 보면 서울의 옛 모습과 성북동이 내려다 보이는 풍경을 즐길 수 있습니다. 한양 도성길로 이어지는 지름길도 꼭 가보셔야 하는데요. 한마음 사랑방 맞은편 작은 골목으로 들어가면 도성 성문으로 바로 이어지는 길이 나옵니다. 이곳은 한양 도성길 백악구간 중간 지점으로 아래에서부터 오르기보다는 이곳에서 시작하면 더 수월하게 도성 밖 풍경을 즐길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북악산 산자락에 자리한 성북동 밑쪽 대사관로에는 꼭 가봐야 할 명소들이 있습니다. 길상사는 무소유로 잘 알려진 법정스님이 머물렀던 곳입니다. 마을버스를 타면 어렵지 않게 찾아갈 수 있는데요. 서울 한복판인데도 마치 깊은 산속 큰 절에 온 듯 했습니다. 조금 특이한 점은 길상사의 건물들이 전통 사찰이라기보다는 조선시대 별장처럼 느껴진다는 점인데요. 사실 이곳은 시인 백석의 연인이자 기생이었던 자야가 운영하던 요정이었습니다. 만주로 같이 떠나자는 백석을 홀로 떠나보낸 자야는 마음을 돌리기 위해 공부를 하던 중 법정 스님의 무소유를 읽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후 10년 동안 법정 스님에게 간청하여 대원각을 절로 바치게 됩니다. 7층 보탑 왼편 설법전 안쪽에는 롯데타워가 멀리 보이는 뷰가 있고 극락전 뒤편으로 이어지는 길을 따라 걸으면 다나은 풍경 속에 자리한 건물들을 둘러볼 수 있습니다. 우리 옛돌 박물관은 대사관로를 따라 더 위쪽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국내외로 흩어졌던 한국 석조 유물을 40년간 한자리에 모아놓았습니다. 한국에는 단단하고 오래가는 화강암이 많아 예로부터 석조 조각이 발달했는데요. 커다란 미륵부터 석탑과 귀여운 동자석까지 수백 년, 수천 년 전 조상들이 다듬은 돌조각을 보고 있으니 잠시 다른 세상에 와 있는 듯 했습니다. 야외 전시장인 정원을 따라 올라가면 서울 전경이 펼쳐지는 전망대가 나옵니다. 그곳에서 승강기를 타고 2층으로 내려가면 다양한 돌조각 전시와 간단한 체험을 즐길 수 있고 1층에서는 기획전까지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드릴 삼천각은 지금은 길상사가 된 대원각과 함께 한때 3대 요정이라 불릴 만큼 유명한 요정이었습니다. 화려한 연회 공간을 둘러보는 재미가 있고 한식당이나 카페도 있어 여유롭게 즐길 수 있습니다. 삼천각까지 운행하는 대중교통은 없지만 한성대 입구역 6번 출구와 안국역 5번 출구에서 전기 셔틀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삼천각과 멀지 않은 곳에는 냉면과 수제 오색만두, 갈비찜이 인기인 성북동 면옥집도 있습니다. 성북동은 오래된 이야기뿐만 아니라 맛있는 곳들도 많아 깊이 애정하는 분들이 많은 동네입니다. 고즈넉한 분위기 속에서 쉬고 싶을 때 성북동에 방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너도 가봤으면 해. 성북동.